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35살의 저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한 카페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는 모습,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경쾌한 발걸음까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내가 평생 기다려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3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패션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고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저의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과는 정반대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항상 데이트를 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맛집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정말 다정해요.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하늘을 날 듯 기뻤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브랜드 옷을 좋아했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솔직히 제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제가 진심으로 말하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교제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녀 역시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고 가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오빠 나중에 결혼하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그녀도 저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지혜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함께라면 작은 집이라도 행복할 것 같아. 제 대답에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비싼 선물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브랜드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원했죠. 제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무리해서라도 사주었습니다. 오빠가 사준 이 가방 정말 예뻐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녀의 기쁨이 곧 제 기쁨이었습니다. 교제 1년이 되어갈 무렵 저는 부모님께 그녀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언제 결혼할지 항상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어느 일요일 저녁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밝고 활발한 성격이에요. 저를 정말 잘 이해해주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제가 그녀에 대해 설명하자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라. 부모가 직접 봐야 안심이 되지. 어머니의 말에 저는 설렜습니다. 지혜에게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지혜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오빠 부모님을 뵙고 싶었어요.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제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정하면서 저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저희 부모님과 잘 어울리실까? 온갖 기대와 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부모님이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저 부모님 모시는 거 자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나들이를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혜야, 우리 결혼하면 어떤 생활을 하고 싶어? 제가 물으면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요. 그리고 좋은 집에서 예쁜 아이들과 함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요. 부모님도 분명 이 선택을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혜를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또 만나겠어? 제 말에 그녀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저는 부모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혜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우리도 믿는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제 가족이 만나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우리 부모님과 잘 맞으실까? 온갖 기대와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내일 잘 부탁해. 정말 떨려. 오빠 걱정하지 마요. 내일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오빠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제가 받게 될 충격을,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미리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1시였는데 1시 20분이 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나? 연락 한번 해봐라. 전화를 걸자 지혜가 급하게 받았습니다. 오빠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데 들르셔야 해서요. 곧 갈게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럴 수 있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40분이나 더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각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지혜 어머니는 큰 소리로 마치 형식적인 인사처럼 말했습니다. 아이고, 길이 너무 막혀서요. 그나마 미안하다라는 말도 없이 웃으며 자리부터 잡더군요. 지혜 아버지는 인사도 생략하고 의자에 털썩 앉아 목마르시다며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의상 미소를 지으셨지만 공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나서 상황은 더 민망해졌습니다. 지혜의 아버지는 음식들을 보며 솔직히 이렇게 조금만 나와서 어떻게 배를 채우죠? 어머니는 당황하시며 분위기도 괜찮고 맛있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라며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지혜 어머니는 이건 짜네, 이건 싱겁네 하며 큰 소리로 평을 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힐끗힐끗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지혜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딸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시집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제 어머니는 미소로 받아 넘기셨습니다. 그럼요, 자식 키우는 마음 다 같죠. 하지만 이어진 말은 달랐습니다. 행복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이 중요해요.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제 주변 친구들 보니 다들 30평대 신혼집을 얻어주던데.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물은 예전부터 기본 세트가 있긴 하지만 요즘은 브랜드나 디자인 선택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으니 준비를 잘해야겠지요. 이 이야기를 듣던 제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지혜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다 정리해놔야 나중에 문제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개념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자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좀 넘어가자 하는 눈빛이었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지혜의 태도였습니다. 늘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던 그녀가 부모님 말씀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거든요. 오빠 부모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꿈만 꾸면서 얘기한 걸 수도 있잖아.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지혜야, 나랑 한 이야기랑은 다르잖아. 그녀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결혼은 현실이야.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결혼식은 좀 좋은 데서 했으면 해요. 우리 쪽 손님도 많고 일반 웨딩홀은 좀 체면이 안 서잖아요. 지혜 아버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이 아무나한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한 대우는 해줘야지. 그 말이 끝나자 아버지가 그제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아이들이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차갑지만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모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다면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예의라는 게 없는 집 같구나. 아버지는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좀 더 신중히 고민해 보거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한 여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깊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 뒤 지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웨딩홀을 보러 가자고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직 그날의 긴장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웨딩홀. 지혜 어머니는 이미 웨딩 플래너와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옷차림도 상견례 때보다 훨씬 더 화려해 보였지요. 자리에서 앉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혜가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다른 집처럼 좋은 데서 해야죠. 제일 좋은 홀이 어디예요?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다른 집처럼이라는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조금은 간소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더니 지혜 어머니는 눈빛을 바꾸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딸 결혼식을 초라하게 치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우리 지혜가 남들보다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습니다. 웨딩홀을 본 다음엔 예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담동의 유명 보석상 앞에 서서 지혜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예물도 좋은 걸 해야죠. 그래야 체면이 서는 법이에요. 저는 속으로 도대체 누구의 체면을 위한 결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에는 신혼집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지혜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집이란 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손님 초대도 하고 양가 어른들 모실 자리도 있어야죠.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집도 좋아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혜의 태도였습니다. 평소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던 그녀가 점점 어머니 쪽 입장을 두둔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빠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막상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친구들 결혼식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 우리도 남들 하는 것처럼 하자. 저는 속이 복잡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지혜야, 진짜 친구들이랑 비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우리 둘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자 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 여자들은 달라. 결혼식은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야. 그날이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 나 혼자만 초라하게 보이고 싶진 않아. 며칠 뒤 지혜가 제 회사 앞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고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오빠 나중에 다 알게 될 건데 미리 말해둘 게 있어. 사실 우리 집 형편이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아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고 빚도 좀 있어. 엄마는 체면 때문에 더 신경 쓰시는 거고 오빠 이해해 줄 수 있지? 사실대로 말하면 오빠네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라고 엄마가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제서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당당한 태도, 과도하게 들리는 요구들, 그 이면에는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과 감추고 싶은 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지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며칠 전에 방문한 그 웨딩홀 인기가 많아서 좋은 날짜는 빨리 예약이 다 돼버려요. 지혜도 마음에 든다고 하니 내일까지 결혼 날짜를 확실히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해하지?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묘하게 시간적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직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해요. 날짜가 정해져야 웨딩홀 예약도 잡을 수 있고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거든요. 내일까지 꼭 알려주세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의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압박하며 결정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있을 수 없어 부모님께 상견례에서의 충격과 지혜 부모님의 요구, 그리고 지혜가 보여준 낯선 모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결혼 꼭 해야만 하겠니?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살아온 세월만큼은 너보다 길단다. 사람을 보는 눈도 조금은 있을 거야.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만 이번 결혼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란다. 지혜 부모님은 말과 행동에서 존중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게 앞으로 너희 결혼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지혜가 솔직하지 않았던 것도 마음에 걸리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서두르는 건 너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할 수 있어.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이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자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단호했습니다. 형, 내가 아는 선배도 비슷했어. 결혼 준비하면서 여자 쪽 요구도 너무 지나쳤는데 결혼을 하긴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여자 쪽 집에 빚도 있고 살면서 계속 돈 요구를 하더래. 처음엔 어쩔 수 없으니 돈을 들였대.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갚아도 끝이 안 보이더래. 부부 싸움도 잦고 그래서 결국 이혼했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혜가 한 남자와 함께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잘 차려입은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사람이었고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모습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지요. 멀찍이 숨어 지켜보다가 그 남자가 몰고 온 구급차에 지혜가 타는 모습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뭐 했어? 지혜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실을 말하자 그제야 표정이 굳으며 고백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다른 사람도 만나보라고 해서 그분과 잠깐 만난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정도였고 전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오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있었던 시간 동안도 계속 오빠 생각만 했어요. 이젠 정말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복잡해졌지만 저는 담담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혜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 며칠 뒤 지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 씨, 지혜가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말도 안 하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혜랑 헤어졌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우리 딸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1년을 사귀어 놓고 이제 와서 헤어지겠다고. 그 말에 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난은 어머니가 하신 거죠. 어머님은 이 사람 저 사람 조건 보며 저울질 하셨잖아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봤나? 그래, 너 같은 놈한테 우리 딸 안 줘. 그러고선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지혜와 헤어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을 서두르지 말라 하셨기에 저의 선택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민수야. 현명하게 결정한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지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꼭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카페에서 마주한 그녀의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속여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솔직히 말하면 이젠 널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붙잡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켠의 아픔을 안고서.